제네바 호수 앞 바다의 추억. 장은 베그메이 지역을 돌아다녔다. 때로는 공작부인 공작 앙리와 사륜마차를 타고, 때로는 앙리와 이륜마차를 타고, 때로는 마부와 작은 마차를 타고, 그리고 언제나 들판 끝에서 바다를 볼 수 있었는데, 몹시도 큰 휴식 중이라 바다는 배들의 항적을 지우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기저기서 부동한 채로 배들은 그들 뒤로 긴 동아줄을 묶어둔 듯, 어쩌면 일종의 사슬의 끝에 있는 듯, 어쩌면 일종의 홈 속에 좌초된 듯 보였고, 그 지점에서 바다는 더 낮은 듯, 마치 모래로 메워진 듯 보였다. 그리고 더 없이 뒤섞인 채로 여기에는 이 빛깔이, 저기에는 저 빛깔이 떠돌고 있었고, 마치 여기에는 기름이 떠 있는 듯, 저기에는 물이 메마른 듯 했다. 그러한 광경들에 끌리는 시선은 그 아름다움을, 그 매력의 탁월한 이유를 찾아본다. 하지만 사유가 아무리 찾아본들, 눈이 아무리 열린들, 미적 즐거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마 사유도 눈도 아닌 듯하다. 기억조차도 아니다. 다음에 장은 그 산책들을 추억하며 그것들을 적어보려 했다. 그는 거기서 어떤 기쁨도 얻지 못했다. 아니, 마침내 언젠가,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 후에, 언젠가 정원에서 매력을 찾느라 그가 장미, 백일홍, 회양목, 제라늄을 탐욕스레 바라보는 날, 언젠가 그가 이러저러한 꽃들을 보고 싶어 하지만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날, 그의 하루가 망해가는 중에 마담 달레 리우브르가 그를 제네바 근처 역으로 데려다 주려고 마차를 준비시킬 것이다. 그는 애석해할 것이다. 그의 하루는 망했다. 그렇지만 마차는 출발하고 말은 달린다. 오후의 끝자락, 프레베이용에서 산책에 나서던 시간이다. 말은 달리고 공기는 꽤 신선하고, 마을들은 가로지르는 그를 문 앞에 앉은 주민들을 통해 응시하고, 예배당은 눈으로 보지 않고 그 햇볕 드는 벽으로 응시한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그에게 무엇도 상기시키지 않은 채 그저 그에게 기쁨을 주기만 할 뿐이다. 그때 들판 끝에서 제네바 호수가 전부 드러난다. 오후 4시의 휴식 속에서, 그 속에서는 항적들이 늘어나고 서로 이어져 마치 바다 위의 길고 하얀 실들 같고, 바다가 간직하는 삶의 흔적인 그것은 둥근 눈 주위 엉긴 곱슬머리처럼 아름답다. 기묘하기도 한 이 모든 물의 그림은 하강하는 태양으로 인해 미세한 윤곽선들까지 몹시 또렷해지고, 그 윤곽선들을 그리고 있는 거기 정박한 듯한 배들은 마치 그들의 항로보다 더 비물질적인 무언가를, 물에 의해 보존된 그들의 여정을 들이우는 듯하여 마치 인간의 삶이 가르쳐준 지리를 자연이 지금 새기고 있는 듯한데, 이 모든 물의 그림은 인간의 그 추억들을 색조와 빛의 묘사 속에서 상당히 제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빠른 속도의 마차로 달려가던 길 끝에서 이처럼 그 바다를 알아보자. 그건 거의 그 시간의 바다이다. 장은 즉시 기억해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바다를 아름답다고 보고, 그는 그 바다, 예전에 그 바다에서 매력을 느낀다. 그 바다를 여기 그의 앞에서 재발견함으로써.
그러자 돌연 당시에 그가 무익하고 무용하다고 여겼던 그곳에서의 그 모든 삶이 그에게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의 가슴은 해질녘 그 바다를 자기 앞에 보면서 회베이용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부풀어 오른다. 그가 보는 호수와 그 사이에 무언가, 그러니까 바다와 그 사이에 없었던, 그러나 그가 예전에 그처럼 바다에 있지 않았다면 호수와 그 사이에 있지 않았을 무언가가 있는 걸까? 시인에게 아름다움이란, 행복이란 우리가 상상이라 부를 수 있는 이 비가시적인 실체에 있는 걸까? 즉, 현재의 현실에도 적용될 수 없으며 기억이 제공하는 과거의 현실에도 적용될 수 없으며 그저 현재의 현실 속에 포착되는 과거의 현실의 주위에서만 떠도는 이 상상이라는 비가시적인 실체의 말이다. 그리하여 그것을 보는 눈, 오늘날과 과거의 그것을 보는 눈 사이에는 이 신성한 상상이 떠돈다. 아마도 우리의 기쁨인 이 신성한 상상, 우리가 책 속에서 발견하는,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는 그토록 어렵게 발견하는 그 신성한 상상이 말이다. 내 앞에 있는 이 호수는 더 이상 내가 아름다움을 찾아야 하는 광경이 아니라 오래전 살았던 삶의 이미지이며 그 아름다움과 매력이 내 마음속에서 너무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지라 나로서는 그것, 그 이미지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탐구할 필요도 없으리라. 이는 현재의 삶의 무관심한 광경을 넘어 과거의 되살아난 추억 속에서 문득 그것을 생동하게 한 느낌을 발견하는 것이며 우리를 삶에 결정적으로 붙들어매고 우리에게 삶을 통합시키는 그 상상력의 매력을 발견하는 것이다. 마치 우리의 과거가, 즉 오락에 의해 회피되고 생각에 의해 오해되고 기억에 의해 몹시 모호하게 제시되는 우리의 과거가 관상에 의해 영원히 재포착되기라도 하듯 말이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삶의 아름다운 시간들이다. 이 시간들에서는 우연히 그의 길 위에 어떤 감각을 놓아두는데 그 감각은 어떤 과거를 감금하고 있으며 그의 상상력에게 그 과거와 통성명하도록 허락해준다. 그 과거란 그의 상상력이 몰랐던 과거이며 그의 시선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과거이며 지성, 노력, 욕망 등 무엇도 그에게 알려주지 못했던 과거이다. 그에게 필요한 건 추억, 아니 엄밀히 말해 추억이 아니라 추억을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현실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 냄새를 나는 그 집에 들어서면서 문득 감지한다. 물론 그 집에 내가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간 건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재인한다. 그건 바닷가에서 우리가 거처했던 어떤 집, 온통 목재로 지어진 신경을 자극했던 별장의 냄새이다. 거기서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 특유한 냄새를 감지했으며 거기서 나는 몹시 슬펐으며 거기서는 일체가 내게 아름다움을 주지 않았다. 다만 그 집은 내 삶을 그 불쾌한 향기로 둘러싸고 있었다. 작은 문을 열고 바다 옆의 못생긴 작은 정원을 건너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에 의해 환대받고
수종받는 채로 나는 발 아래 비걱대는 나무 계단을 올라갔고 내 방에서 옷을 갈아입었으며 낯선 곳에서 온갖 일을 도맡아 하는 우리 요리사가 제대로 켜는 법을 몰랐던 그 램프 아래서 나는 독서했으며 이어 어머니와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그 모든 삶, 그 모든 기다림, 따분함, 배고픔, 수면, 불면, 계획, 미적 즐거움에 대한 시도와 실패, 관능적 즐거움에 대한 시도와 급작스런 종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로잡으려는 시도와 지지부진한 침체, 그 모든 것을 그 냄새가 감싸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냄새를 감지하면서 나는 하나의 삶 전체가 떠오르는 걸 감지했다. 그러한 삶은 내 상상력이 알지 못했던 것이며 내 상상력이 이 순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삶을 음미하면서 나는 그것이 내가 감지하는 냄새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내 기억이 제시하는 그 동일한 냄새 속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차라리 나는 그것이 둘의 공통된 정수 속에 있다고, 둘의 동일성 속에 있다고 여기고 싶다. 마치 감각이 우리에게 지각되는 현재에 가지고 있는 기억이 빼앗을 수 없는 개인적인 무언가를 잃기 위해서는 그러한 공통된 정수, 그러한 동일성이 필요하다는 듯. 그도 그럴 것이 그러한 공통된 정수, 그러한 동일성이 보존하고 있는 것은 현재에 대한 간략한 정리된 스케치들이며 그 현재는 현재로 남았기 때문이다. 그 현재는 그것이 죽었다 해도 여전히 우연적이다. 감각이 현재의 과거의 감각으로 나타나는 순간, 그러한 연관, 그러한 상호 접근으로부터 일종의 감각이 돌출하는데 그 감각은 감각기관의 통제권 밖에 위치하며 상상력의 영역 속에 위치한다. 상상력은 이제는 제 앞에 영원한 대상을 두고 있으므로 그것을 아주 잘 알아볼 수 있다. 그리하여 돌연 내 삶에서 해방된 어떤 현실, 예전에 그림들처럼 지나가는 걸 보았던, 그리하여 그림들처럼 기억 속에 보관된 어떤 현실이 출현하며 그러자 수집품들만 가진 자의 슬픔 대신에 나는 체험한다고, 체험했다고, 아니 차라리 여전히 체험되고 내일도 체험될 것을 체험했다고 느낀다. 그리하여 나는 느낀다. 포도의 형색 하에서 그건 내가 정원에서 하나씩 딴 후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 금빛 송이로 맛보았던 것이다. 나는 느낀다. 어두운 붉은색, 보라색, 밤색, 설탕절임의 형색 하에서 그건 그들이 내게 호텔방으로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그곳의 가구들은 먼지 냄새를 풍겼으며 거기서 나는 기차를 탈 준비를 서글프게 하고 있었는데 그건 화장실 냄새 속에서였으며 거기서는 비누가 젖어 있었고 화장수와 구강제 뚜껑이 열려 있었으며 거기서는 정원의 햇빛과 공기가 스며들어 증발하고 있었다. 나는 느낀다. 예전 내 삶, 객차 냄새, 시간의 촉박함, 불안정하게 울리는 종소리의 시실이 내 속에서 진동하고 있음을, 그것은 기억보다도 현재보다도 더 높고 이미지처럼 평면적이지가 않고 현실처럼 충만하며 감정처럼 모호하다. 그 삶의 감정은 내게서 사라질 수 있지만 나는 애석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삶과 동일한 무언가와 함께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무언가는 즐거움의 연장을 추구하지 않고 지속의 영역 밖에서
충족된 감정을 발견한다. 그 감정은 어쩌면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무언가는 걱정하지 않는다. 마치 그러한 보존이 아무리 길다 한들 시간의 영역 안에, 즉 그 감정이 유영하는 비결정적인 지대의 저 먼 아래에 있다는 듯. 그리하여 우리는 자문한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이를테면 상상력의 경우 현재도 과거도 그것을 삶과 소통시킬 수 없었기에 상상력이 삶을 알아보고 그리하여 망각으로부터 사유의 오인으로부터 기억의 비애로부터 삶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정수를 즉 보트 안에서 객차 안에서 호텔 방 안에서 장미 향기 속에서 과일 설탕 절임을 먹으면서 화장실 안에서 마차를 타고 우아하게 달려가는 바다가 보이는 거리에서 체험하는 삶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정수를 구해낼 수 있는 건 오직 상상력이 동일한 현재와 과거의 충돌로부터 돌출한 탓에 시간으로부터 해방된 때뿐이라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하고 말이다. 실상 상상력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그것을 나는 상상력의 우월성의 징표로서 몹시 신뢰했기에 내가 본 것, 생각한 것, 추론한 것, 추억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글도 나는 쓰지 않았으며 오직 과거가 문득 어떤 냄새 속에서 어떤 광경 속에서 되살아나고 그 과거가 기쁨을 터지게 하고 그 위에서 상상력이 요동치고 있었을 때 그리하여 그 기쁨이 내게 영감을 주었을 때만 글을 썼는데 내게는 그러한 상태의 우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로 여겨졌던 그 기쁨,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영원한 정수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어떤 상태의 우월성에 대한 징표이리라. 마치 상상력이 그처럼 숭고한 대상만을 알 수 있다는 듯 말이다. 그리고 이 심오한 기쁨은 우리가 상상력에게 선두 자리를 주는 것을 정당화함으로써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우리는 상상력이 영원에 봉사하는 기관임을 이해하니 말이다. 그럼으로써 이 심오한 기쁨은 어쩌면 우리를 또한 드높인다. 우리에게 현재에서 해방되는 즉시 너무나 행복해하는 우리를 보여줌으로써 마치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시간의 영역 밖에서 영원을 맛보게끔 되어 있으며 현재에 불만족해하고 과거에 의무례하다가 돌연 현재와 과거의 충돌에서 무언가 오늘도 아니고 어제도 아닌 것, 즉 물질적 변화 없이 보존된 오늘, 그러나 시간의 영역 밖에 있는 우리 삶의 실제 정수인 그러한 오늘이 출현할 때 소스라치며 진동한다는 뜻. 그러니 모든 시간을 체험하자, 인지하자, 여러 방들에서 슬퍼하자, 고상한 자동차와 살롱에서 지냈던 것에 대해서도 너무 애석해하지 말자. 어쩌면 우리는 언젠가 아름다움을 산에서 하늘에서 찾아다니다가 그 아름다움을 고무 바퀴 소리에서 직물 냄새에서 그러니까 우리 삶 위에 떠돌았던 것들인데 우연히 다시 돌아와 떠도는 그러한 것들에서 발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들을 즐길 준비가 더 잘 된 상태에서 그것들의 과거 이미지와
그것들의 현재 현실을 부수고 우리를 현재의 속박에서 구해내고 우리를 영속적인 삶의 감정으로 채움으로써 말이다. 제네바 호수 앞 바다의 추억. 장은 베그메이 지역을 돌아다녔다. 때로는 공작부인 공작 앙리와 사륜마차를 타고, 때로는 앙리와 이륜마차를 타고, 때로는 마부와 작은 마차를 타고, 그리고 언제나 들판 끝에서 바다를 볼 수 있었는데 몹시도 큰 휴식 중이라 바다는 배들의 항적을 지우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기저기서 부동한 채로 배들은 그들 뒤로 긴 동아줄을 묶어둔 듯, 어쩌면 일종의 사슬의 끝에 있는 듯, 어쩌면 일종의 홈 속에 좌초된 듯 보였고, 그 지점에서 바다는 더 낮은 듯, 마치 모래로 메워진 듯 보였다. 그리고 더 없이 뒤섞인 채로 여기에는 이 빛깔이, 저기에는 저 빛깔이 떠돌고 있었고, 마치 여기에는 기름이 떠 있는 듯, 저기에는 물이 메마른 듯 했다. 그러한 광경들에 끌리는 시선은 그 아름다움을, 그 매력의 탁월한 이유를 찾아본다. 하지만 사유가 아무리 찾아본들, 눈이 아무리 열린들, 미적 즐거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마 사유도 눈도 아닌 듯하다. 기억조차도 아니다. 다음에 장은 그 산책들을 추억하며 그것들을 적어보려 했다. 그는 거기서 어떤 기쁨도 얻지 못했다. 아니, 마침내 언젠가,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 후에 언젠가 정원에서 매력을 찾느라 그가 장미, 백일홍, 회양목, 제라늄을 탐욕스레 바라보는 날, 언젠가 그가 이러저러한 꽃들을 보고 싶어 하지만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날, 그의 하루가 망해가는 중에 마담 달레 리우브르가 그를 제네바 근처 역으로 데려다 주려고 마차를 준비시킬 것이다. 그는 애석해할 것이다. 그의 하루는 망했다. 그렇지만 마차는 출발하고 말은 달린다. 오후의 끝자락, 프레베이용에서 산책에 나서던 시간이다. 말은 달리고 공기는 꽤 신선하고 마을들은 가로지르는 그를 문 앞에 앉은 주민들을 통해 응시하고 예배당은 눈으로 보지 않고 그 햇볕 드는 벽으로 응시한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그에게 무엇도 상기시키지 않은 채 그저 그에게 기쁨을 주기만 할 뿐이다. 그때 들판 끝에서 제네바 호수가 전부 드러난다. 오후 4시의 휴식 속에서, 그 속에서는 항적들이 늘어나고 서로 이어져 마치 바다 위의 길고 하얀 실들 같고, 바다가 간직하는 삶의 흔적인 그것은 둥근 눈 주위 엉긴 곱슬머리처럼 아름답다. 기묘하기도 한 이 모든 물의 그림은 하강하는 태양으로 인해 미세한 윤곽선들까지 몹시 또렷해지고 그 윤곽선들을 그리고 있는 거기 정박한 듯한 배들은 마치 그들의 항로보다 더 비물질적인 무언가를, 물에 의해 보존된 그들의 여정을 들이우는 듯하여 마치 인간의 삶이 가르쳐준 지리를 자연이 지금 새기고 있는 듯한데, 이 모든 물의 그림은 인간의 그 추억들을 색조와 빛의 묘사 속에서 상당히 제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빠른 속도의 마차로 달려가던 길 끝에서 이처럼 그 바다를 알아보자. 그건 거의 그 시간의 바다이다. 장은 즉시 기억해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바다를 아름답다고 보고 그는 그 바다, 예전에 그 바다에서 매력을 느낀다. 그 바다를 여기 그의 앞에서 재발견함으로써 그러자 돌연 당시에 그가 무익하고 무용하다고 여겼던 그곳에서의 그 모든 삶이 그에게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의 가슴은 해질녘 그 바다를 자기 앞에 보면서 회베이용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부풀어 오른다. 그가 보는 호수와 그 사이에 무언가, 그러니까 바다와 그 사이에 없었던, 그러나 그가 예전에 그처럼 바다에 있지 않았다면 호수와 그 사이에 있지 않았을 무언가가 있는 걸까? 시인에게 아름다움이란, 행복이란 우리가 상상이라 부를 수 있는 이 비가시적인 실체에 있는 걸까? 즉, 현재의 현실에도 적용될 수 없으며 기억이 제공하는 과거의 현실에도 적용될 수 없으며 그저 현재의 현실 속에 포착되는 과거의 현실의 주위에서만 떠도는 이 상상이라는 비가시적인 실체의 말이다. 그리하여 그것을 보는 눈, 오늘날과 과거에 그것을 보는 눈 사이에는 이 신성한 상상이 떠돈다. 아마도 우리의 기쁨인 이 신성한 상상, 우리가 책 속에서 발견하는,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는 그토록 어렵게 발견하는 그 신성한 상상이 말이다. 내 앞에 있는 이 호수는 더 이상 내가 아름다움을 찾아야 하는 광경이 아니라 오래전 살았던 삶의 이미지이며 그 아름다움과 매력이 내 마음속에서 너무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지라 나로서는 그 이미지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탐구할 필요도 없으리라. 이는 현재의 삶의 무관심한 광경을 넘어 과거의 되살아난 추억 속에서 문득 그것을 생동하게 한 느낌을 발견하는 것이며 우리를 삶에 결정적으로 붙들어매고 우리에게 삶을 통합시키는 그 상상력의 매력을 발견하는 것이다. 마치 우리의 과거가, 즉 오락에 의해 회피되고 생각에 의해 오해되고 기억에 의해 몹시 모호하게 제시되는 우리의 과거가 관상에 의해 영원히 재포착되기라도 하듯 말이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삶의 아름다운 시간들이다. 이 시간들에서는 우연히 그의 길 위에 어떤 감각을 놓아두는데 그 감각은 어떤 과거를 감금하고 있으며 그의 상상력에게 그 과거와 통성명하도록 허락해 준다. 그 과거란 그의 상상력이 몰랐던 과거이며 그의 시선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과거이며 지성, 노력, 욕망 등 무엇도 그에게 알려주지 못했던 과거이다. 그에게 필요한 건 추억, 아니 엄밀히 말해 추억이 아니라 추억을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현실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 냄새를 나는 그 집에 들어서면서 문득 감지한다. 물론 그 집에 내가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간 건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재인한다. 그건 바닷가에서 우리가 거처했던 어떤 집, 온통 목재로 지어진 신경을 자극했던 별장의 냄새이다. 거기서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 특유한 냄새를 감지했으며 거기서 나는 몹시 슬펐으며 거기서는 일체가 내게 아름다움을 주지 않았다.
다만 그 집은 내 삶을 그 불쾌한 향기로 둘러싸고 있었다. 작은 문을 열고 바다 옆의 못생긴 작은 정원을 건너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에 의해 환대받고 수종받는 채로 나는 발 아래 삐걱대는 나무 계단을 올라갔고 내 방에서 옷을 갈아입었으며 낯선 곳에서 온갖 일을 도맡아 하는 우리 요리사가 제대로 켜는 법을 몰랐던 그 램프 아래서 나는 독서했으며 이어 어머니와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그 모든 삶, 그 모든 기다림, 따분함, 배고픔, 수면, 불면, 계획, 미적 즐거움에 대한 시도와 실패, 관능적 즐거움에 대한 시도와 급작스런 종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로잡으려는 시도와 지지부진한 침체, 그 모든 것을 그 냄새가 감싸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냄새를 감지하면서 나는 하나의 삶 전체가 떠오르는 걸 감지했다. 그러한 삶은 내 상상력이 알지 못했던 것이며 내 상상력이 이 순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삶을 음미하면서 나는 그것이 내가 감지하는 냄새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내 기억이 제시하는 그 동일한 냄새 속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차라리 나는 그것이 둘의 공통된 정수 속에 있다고, 둘의 동일성 속에 있다고 여기고 싶다. 마치 감각이 우리에게 지각되는 현재에 가지고 있는 기억이 빼앗을 수 없는 개인적인 무언가를 잃기 위해서는 그러한 공통된 정수, 그러한 동일성이 필요하다는 뜻. 그도 그럴 것이 그러한 공통된 정수, 그러한 동일성이 보존하고 있는 것은 현재에 대한 간략한 정리된 스케치들이며 그 현재는 현재로 남았기 때문이다. 그 현재는 그것이 죽었다 해도 여전히 우연적이다. 감각이 현재의 과거의 감각으로 나타나는 순간, 그러한 연관, 그러한 상호 접근으로부터 일종의 감각이 돌출하는데 그 감각은 감각기관의 통제권 밖에 위치하며 상상력의 영역 속에 위치한다. 상상력은 이제는 제 앞에 영원한 대상을 두고 있으므로 그것을 아주 잘 알아볼 수 있다. 그리하여 돌연 내 삶에서 해방된 어떤 현실, 예전에 그림들처럼 지나가는 걸 보았던, 그리하여 그림들처럼 기억 속에 보관된 어떤 현실이 출현하며 그러자 수집품들만 가진 자의 슬픔 대신에 나는 체험한다고, 체험했다고, 아니 차라리 여전히 체험되고 내일도 체험될 것을 체험했다고 느낀다. 그리하여 나는 느낀다. 포도의 형색하에서 그건 내가 정원에서 하나씩 딴 후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 금빛 송이로 맛보았던 것이다. 나는 느낀다. 어두운 붉은색, 보라색, 밤색, 설탕절임의 형색하에서 그건 그들이 내게 호텔방으로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그곳의 가구들은 먼지 냄새를 풍겼으며 거기서 나는 기차를 탈 준비를 서글프게 하고 있었는데 그건 화장실 냄새 속에서였으며 거기서는 비누가 젖어 있었고 화장수와 구강제 뚜껑이 열려 있었으며 거기서는 정원의 햇빛과 공기가 스며들어 증발하고 있었다. 나는 느낀다. 예전 내 삶, 객차 냄새, 시간의 촉박함, 불안정하게 울리는 종소리의 시실이 내 속에서 진동하고 있음을, 그것은 기억보다도 현재보다도 더 높고 이미지처럼 평면적이지가 않고 현실처럼 충만하며 감정처럼 모호하다. 그 삶의 감정은 내게서 사라질 수 있지만 나는 애석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삶과 동일한 무언가와 함께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무언가는 즐거움의 연장을 추구하지 않고 지속의 영역 밖에서 충족된 감정을 발견한다. 그 감정은 어쩌면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무언가는 걱정하지 않는다. 마치 그러한 보존이 아무리 길다 한들 시간의 영역 안에, 즉 그 감정이 유영하는 비결정적인 지대의 저 먼 아래에 있다는 듯. 그리하여 우리는 자문한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이를테면 상상력의 경우 현재도 과거도 그것을 삶과 소통시킬 수 없었기에 상상력이 삶을 알아보고 그리하여 망각으로부터 사유의 오인으로부터 기억의 비애로부터 삶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정수를 즉 보트 안에서 객차 안에서 호텔 방 안에서 장미 향기 속에서 과일 설탕 절임을 먹으면서 화장실 안에서 마차를 타고 우아하게 달려가는 바다가 보이는 거리에서 체험하는 삶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정수를 구해낼 수 있는 건 오직 상상력이 동일한 현재와 과거의 충돌로부터 돌출한 탓에 시간으로부터 해방된 때뿐이라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하고 말이다. 실상 상상력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그것을 나는 상상력의 우월성의 징표로서 몹시 신뢰했기에 내가 본 것, 생각한 것, 추론한 것, 추억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글도 나는 쓰지 않았으며 오직 과거가 문득 어떤 냄새 속에서 어떤 광경 속에서 되살아나고 그 과거가 기쁨을 터지게 하고 그 위에서 상상력이 요동치고 있었을 때 그리하여 그 기쁨이 내게 영감을 주었을 때만 글을 썼는데 내게는 그러한 상태의 우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로 여겨졌던 그 기쁨,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영원한 정수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어떤 상태의 우월성에 대한 징표이리라. 마치 상상력이 그처럼 숭고한 대상만을 알 수 있다는 듯 말이다. 그리고 이 심오한 기쁨은 우리가 상상력에게 선두 자리를 주는 것을 정당화함으로써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우리는 상상력이 영원에 봉사하는 기관임을 이해하니 말이다. 그럼으로써 이 심오한 기쁨은 어쩌면 우리를 또한 드높인다. 우리에게 현재에서 해방되는 즉시 너무나 행복해하는 우리를 보여줌으로써 마치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시간의 영역 밖에서 영원을 맛보게끔 되어 있으며 현재에 불만족해하고 과거에 의무례하다가 돌연 현재와 과거의 충돌에서 무언가 오늘도 아니고 어제도 아닌 것, 즉 물질적 변화 없이 보존된 오늘, 그러나 시간의 영역 밖에 있는 우리 삶의 실제 정수인 그러한 오늘이 출현할 때 소스라치며 진동한다는 뜻. 그러니 모든 시간을 체험하자, 인지하자, 여러 방들에서 슬퍼하자, 고상한 자동차와 살롱에서 지냈던 것에 대해서도 너무 애석해하지 말자. 어쩌면 우리는 언젠가 아름다움을 산에서 하늘에서 찾아다니다가 그 아름다움을 고무 바퀴 소리에서 직물 냄새에서 그러니까 우리 삶 위에 떠돌았던 것들인데
우연히 다시 돌아와 떠도는 그러한 것들에서 발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들을 즐길 준비가 더 잘 된 상태에서 그것들의 과거 이미지와 그것들의 현재 현실을 부수고 우리를 현재의 속박에서 구해내고 우리를 영속적인 삶의 감정으로 채움으로써 말이다.